얼마 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판자 하우비체 2000 자주포가 망신을 톡톡히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주포는 실전에서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15문 가운데 10문이 고장났습니다.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실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험하게 다룬 점도 분명히 있지만 내구성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판자 하우비체 2000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유리 크노토프는 우크라이나군이 제공받은 무기를 학습할 시간조차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잠깐 동안의 브리핑으로 사용 요령을 알려주는 게 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무기를 숙지하지 못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증언도 이를 증명합니다. 서구 미디어들이 그토록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선전했지만 전장에서는 배터리가 나가기 일쑤였고 엔로, 스팅어 대공 미사일 등 다른 무기들도 효율이 극히 낮아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미국이 공유한 M777 곡사포의 경우도 러시아군의 노획을 우려해 정밀 조준 장치가 떼어진 상태로 지원돼 타격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또 자주포와 달라 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어 개활지에서는 러시아 드론의 목표물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은 M777을 아주 빠른 속도로 타격해 고철덩이로 만들었습니다. M777은 또 야전에서 고장날 경우 예비 부품이 없어 폴란드나 체크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미국과 나토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공유한 것은 단연 미국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이마스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마스는 단가가 너무 비싸 전과를 부풀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하이마스와 함께 가격이 저렴한 그라드와 토네이도 MLRS를 한꺼번에 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랜드리스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유한다고 예전에 밝힌 바 있는데 러시아는 미국의 랜드리스 수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같은 위력 있는 무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쓸모없는 낡은 무기 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무기로 생색을 내는 게 미국의 수법입니다. 러시아는 그 예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스탈린에 제공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에 M3 전차를 보내줬는데 붉은 군단은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M3 전차로 독일 전차를 격파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40년에 미국이 개발한 M3 전차는 결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덩치만 커서 위장하기에 문제가 많았고 장갑이 얇아 쉽게 격파됐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미제 M3를 받기는 했지만 굴러다니는 3층 관짝으로 간주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는 것도 당시와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쓰레기 같은 무기만 생색을 내느라 주는 겁니다. 그나마도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고 중간에 70%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그나마 모자르는 무기를 지원하는 바람에 서방의 무기 비축량이 고갈됐습니다. 이를 보충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쿠스티샬름은 서방 무기고가 바닥나 이제부터 주는 것들은 필수 보유분에서 빼야 할 지경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주는 물량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여름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최대 6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지만 이 수치는 10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은 개전 이래 키예프에 공식적으로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했습니다. 155mm 포탄이 92만 4천 발, 120mm 포탄이 12만 5천 발, 105mm가 18만 발에 달합니다. 휴대용 무기도 엄청 지원했습니다. 8,500발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대전차 화기가 5만 발에 이릅니다. 이 밖에 스팅어 대공 미사일 1,600발, 스위치 블레이드와 피닉스 고스트 같은 공격 드론은 3,000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제블린과 스팅어 미사일의 경우 미국 보유분의 3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입니다. 대전차 화기가 5만 발, 대공 미사일이 1,600발, 이 무기들을 대충만 사용했어도 지금 러시아군은 존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성능이 엉터리인 것도 문제지만 중간에 죄다
빼돌려 팔아먹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그럴만합니다. 이번에 미국과 서구는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면서 커다란 오판을 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유도 포탄 같은 값비싼 첨단 무기를 우선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래식 포탄 생산과 비축은 도외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양상은 재래전인데 포탄이 이렇게 급속히 사라질 줄은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주문을 하더라도 미국의 방산업체는 생산 능력 자체가 크게 부족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제블린 미사일 8,500발을 줬다고 했는데 이는 록히드 마틴과 레이션이 4년 동안 생산해야 하는 분량입니다. 1년 생산 능력이 2,100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사실은 껍데기뿐입니다. 키예프가 전차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프랑스 육군의 주력 전차 르클레르크는 장부상으로는 40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당장 가용 가능한 수량은 22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의 모든 게 디지털화된 최신 전차로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럼스보다 10톤 정도 가벼운 55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가장 현대적인 전차로 싸운 경험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가 파괴되기라도 하면 프랑스군의 위신이 구겨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전 상황에서는 이 전차를 투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할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최신의 방공 시스템 에스터-15와 30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무기들도 우크라이나에 줄리는 만무합니다. 사정거리 150km로 해상, 육상 발사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프랑스는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된 크로탈 단거리 방공 시스템만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크로탈은 미사일의 속도가 느려 최신 크루즈 미사일은 격추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세자르 자주포를 보냈지만 러시아군에 속속 파괴되거나 노획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 프랑스는 TRF-1 곡사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사포는 쓰레기라 프랑스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발 쏘지도 않아 포신이 파열되기가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버리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도 달라고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가장 쓸만한 라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인도 카타르에 수출할 물량이 밀려있는 데다 조종사 훈련에만 1년이 소모됩니다. 그 대안으로 70년대 초반 개발된 미라지5가 있지만 성능은 소련의 구식 전투기 미그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라지5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 경우 러시아 수호이 35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